제15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본선 경기가 시작되는 현장. 전국 각 지역에서 예선을 통과해 참여한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독서토론 논술대회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대회로서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충주요. 준비 많이 했습니까? 책 많이 읽고 뉴스도 찾아보면서 열심히 했어요. 노력한 만큼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꿈과 끼를 키워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15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쌀과 식생활을 주제로 열띤 경기가 펼쳐집니다. 충청북도 충주의 한 중학교. 전교생 60여 명의 작은 산골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품성을 다듬고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목표 아래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온 결과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작지만 강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들아, 벌써 다 모였네. 천국에서 온 첫 번째 전화. 독서 프로그램은 교장 선생님이 직접 독서와 논술 지도를 할 정도로 중요한 수업인데요.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 배양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등교를 하면 선생님들과 함께 책을 함께 읽는 시간을 운영을 하게 되었고, 그 책을 읽는 것을 독후감을 쓰도록 지도해서 그래서 책을 읽는 습관과 글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기초를 닦기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글쓰기가 싫고 낯설어 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책을 만들어낼 정도로 수준급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독서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나아가 처음으로 독서토론 논술대회에도 참가 신청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에겐 더없이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토론하는 게 재밌고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할 기회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에 충주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하면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어요. 제15회 독서토론 논술대회 단체전 지역 예선이 열리는 충주시립도서관에는 일찍 도착한 학생들이 자료를 찾고 서로 호흡을 맞춰보면서 토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 토론하는 단체전은 혼자서 진행하는 개인전과는 달리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어 팀워크가 중요한데요. 3명 모두 첫 출전하는 학생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연습을 말하는 것만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다 같이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아요. 충주 지역에는 모두 17개 중학교가 있는데요. 이번 단체전 예선에 5개 학교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경쟁을 통해 2팀만 본선 대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독서토론 대회에서는 대상 도서를 잘 읽고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 속에 2팀이 선정되었습니다. 1대5로 반대측이 승리하였습니다. 혹시나 꼴찌하면 어떨까 걱정 많이 했는데 저희가 바란 대로 잘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 대회에서 탈락하여 재도전하는 팀도 있었는데요. 바로 청주남 중학교입니다. 실패한 경험을 살려 대상 도서를 잘 활용하고 경기 운영에서 한 수 위의 실력을 보인 청주남 중학교 역시 충북 대표로 앙성중학교와 함께 본선행 티켓을 잡았습니다. 저번에 중국에 나갔는데 그때 최종 발언을 할 때 너무 우리가 준비한 것만 읽으려고 하고 남의 의견을 수용해준다던가 반박을 더 더한다던가 이런 걸 안 해서 떨어진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쪽을 좀 잘 피드백해가지고 보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대회를 또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는 현직 교사들이 주축으로 조직된 전국 독서 새 물결 모임에서 주최하고 있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은 대회 서류 접수부터 심사와 운영까지 모든 부분에서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해외 거주 한국인 학교 학생 등 514개 학교에서 86,051명이 응모하였습니다. 도쿄 논술문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고 찬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논제를 하나를 만드는 건데요. 같은 책을 가지고도 다양한 논제가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책을 읽고 깊은 사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독서를 통해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독서토론 논술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전은 초등 저학년부와 고학년부, 중학부, 고등부 4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한 팀을 이루어 토론을 진행하는 단체전은 중학부와 고등부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르는 단체전은 시도 대항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제15회 대회는 한국인의 주식인 쌀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쌀과 식생활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쌀이라는 주제가 조금 생소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찾는 게 힘들었고요. 책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따로 논문을 찾아보는 걸 좀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는 경쟁이 아닌 함께 즐기는 대회로 인식되면서 독서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토론대회를 잘 이끌고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진행과 심사위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원격 연수와 실전 교육을 통해 즐거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20년 후에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학교는 어떻게 변할까? 우리 사용하는 재료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미래라는 심 때문에 사실 15년 동안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를 끌고 온 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교육적인 토론이 감동을 주는 토론, 그리고 지혜롭고 따뜻한 논리적인 삶을 독서 교육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고 믿어서 이제 이 일을 묵묵히 해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안의 한 고등학교. 이곳에서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 교육과 동아리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위의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독서 프로그램과 토론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독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들 역시 독서토론 논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비록 첫 번째 도전이지만 지도교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 덕분에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농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토론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또 주제가 전에 접해봤던 거와는 달리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들어가서 조금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시사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지만 지도교사는 자기만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줍니다. 너는 이해가 안 되잖아. 너네들이 이해한 방식으로 글을 써야지 토론장 가서도 잊어먹지 않고 책이라든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 지식들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대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지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독서와 관련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토론대회에 처음 참가하다 보니 준비하는 데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은 남아있지만 개척하는 길에 대한 희망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 막연히 쉽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계 경제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작물이고 저희가 아무래도 쌀이 국가 미래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좀 깊이 탐구하다 보니 많은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 397개 학교에서 601명이 참가한 제15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본선 경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단체전에서는 교차지리식 독서 토론 방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독서 쇠물결 방식이라고도 불리는 교차지리식 토론 방법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팀별로 진행하는 형태인데요. 발제와 교차조사 및 질의, 반론, 재반론, 최종 발언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대상 도서 활용력과 논제 해결력, 발표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본선 통과하고 학교에서 되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교장 선생님이 직접 책도 사줘 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특히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격적인 토론을 지향하고 상대방을 수용하는 올바른 토론 문화 형성을 위해 반대편의 주장을 경청하며 화합을 끌어내는 토론 자세까지 점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나감으로써 지든지 이기든지 조사를 한 만큼의 얻어가는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게 뿌듯한 것 같습니다. 또한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므로 합리적이고 승패를 초월하여 즐거운 토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응원도 해주면서 또 우정도 돈독히 더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대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서로의 팀워크도 확인하고 우리 자신의 실력을 한 번 더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단체전 경기 결과 고등부 4강전 경기에서는 강원도 원주 대성고등학교와 경북 김천고등학교가 결승 진출을 놓고 팽팽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멋진 결승전을 펼쳐서 아쉬움 없고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화이팅! 한편 또 다른 조에 속한 고등부 준결승 경기에서는 나머지 결승 티켓 한 장을 놓고 강원도 원주고등학교와 경기도 시흥의 함연고등학교가 접전을 벌였습니다. 원주고가 승리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 토론지에 써오고 머리에 있던 얘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고 화이팅! 이번 토론 주제는 쌀은 미래 국가 경쟁력이다입니다. 자, 토론자 여러분들은 토론의 정신을 잘 살려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찬성팀 첫 번째 토론자부터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제1발제자 추현호입니다. 우선 저희 측의 주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주제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서 얘기하는 쌀이란 개별 국가의 주식 곡물로서 식량 자원을 의미하며 국가 경쟁력이란 대상도서 밥상혁명 31페이지의 식량 주권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저희 측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 주장은 쌀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장의 이유로 첫째, 쌀, 즉 식량 자원은 국가 경쟁력의 밑바탕이 됩니다. 식량 자원을 통한 안정적인 국민 생활을 통해 국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사회문화 교과서와 이 소비를 그만두다라는 책에 나오는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 욕구, 즉 의식주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쌀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삶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밥상혁명 47페이지를 보면 가족의 기반을 둔 소농 보고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보고서의 결론은 소농이 살아야 세상이 바뀐다라고 말하면서 소농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10년 만에 쌀 자급을 달성한 캄보디아를 긍정적인 예로 들면서 이익이 소농에 집중되면서 불평등 완화 효과까지 나타났다라면서 식량 자급과 식량 주권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과 식량 주권이 결국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둘째, 식량 자원의 희소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량 자원의 희소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식량은 왜 사라지는가 82페이지와 이 일반사회 교과서를 보면 토양이 지나치게 이용당해 지력이 약해지거나 아스팔트에 묻히게 되어 인류의 식량을 생산할 토대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같은 이 식량은 왜 사라지는가 책과 이 생활과 윤리 교과서를 본다면 멜서스의 인구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인구론은 인구 증가에 의하여 식량이 부족해진다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국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반대측에서 3분간 교차 질의 및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근거로 말씀해 주신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고 식량을 주권을 가지고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대상조사 식량은 왜 사라지는가에서는 세계 각국이 비축된 쌀을 순환시키기 위해 쌀 수출을 금지하였는데 이것은 사재기 현상만 일어나고 전 지구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명시된 국가 경쟁력의 의미는 국가 내에서 있는 가치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도 국가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식량 주권에만 그 국가 경쟁력을 가지게 한다고 국한시켜 버리면은 최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지 그에 대해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 발제 잘 들었습니다. 식량 자원은 국가 경쟁력의 밑바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희도 일부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식량 자원은 국가 경쟁력의 밑바탕이 되고 또 1차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그것이 식량 자원이 되고 왜 그것이 꼭 쌀이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쌀이 아니더라도 밀과 옥수수 등 여러 GMO 작물, 즉 우리가 이 주제에서도 토론을 했듯이 GMO 작물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의 식량 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식량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첫 번째 발제자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나 밀 등은 카기나 몬산토와 같은 기업들이 존재해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허나 쌀은 지속적인 투자 분야로 생각되지 않을 뿐더러 마땅한 투자 인프라도 구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쌀은 개별 국가의 주식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고 하셨는데 쌀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같은 아시아 문화권에 쌀 문화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계지리 교과서를 참고하더라도 쌀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뻗어나긴 아직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발제 잘 들었습니다. 대상도서 식량은 왜 사라지는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식량 자원의 희소성이 증가되는 것, 물론 희소성이 증가되면서 식량 자원이 어려워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토대가 감소되었냐는 것에서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막과 같은 부분에서는 세계지리 교과서를 인용하자면 관계농업을 이용하고 관계수로를 이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창의적으로 그런 기술을 발견해내면서 그것을 점점 발달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식량 자원의 희소성을 오히려 낮추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식량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차 질의 및 반론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2분 동안 재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반대측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반대측 제2발제자께서 그것이 이제 쌀이라는 것이 또 식량 자원이라는 것이 국가 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리자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쌀이란 각 국가의 주식 곡물로서 식량 자원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량 자원이라는 것이 물론 식량을 가지고 직접적인 경쟁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만 그 식량 자원을 가지고 국가 내적으로 토대를 맞추고 또 다른 경쟁 요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면 기둥과 주춧돌이 단단한 집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왜 굳이 쌀이어야 하냐, 그리고 동남아의 쌀 문화권에 쌀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의 정의를 한 번 더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쌀이란 그 특정한 곡물로서의 쌀이 아니라 식량 자원, 각국의 주식 곡물, 뭐 쌀이나 밀, 콩, 옥수수를 모두 포함한 식량 자원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임을 다시 한 번 더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제 반론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반대팀 첫 번째 토론자가 3분간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고등학교 반대측 제1발제자를 맡게 된 이강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측의 주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는 재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측이 말하는 쌀이란 구시대적인 국가 경쟁력이며 타 경쟁 품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인데요. 또한 국가 경쟁력이란 국가의 공공, 민간 부분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의 주장은 쌀은 미래 국가 경쟁력이 아니다라는 것이며 그에 대한 이유로 첫째, 쌀은 타 곡물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첫째, 대상도서 밥상혁명 276페이지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은 선진국 소비자들의 기호식품을 생산하며 공정무역을 통해 직접적인 수입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서는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세계의 사람들이 기호 작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거로 둘째, 다국적 기업을 비롯하여 각 동남아 국가들은 쌀을 자국의 주력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 명시한 공간적 상호작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무역을 하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의 우리나라의 쌀 수출은 이제 이런 가치 경쟁력적인 부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장 1로 둘째,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첫째,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강원발전연구원의 정책 메모에서 2015년 3월 말 기준 강원도 쌀 재고량은 6만 톤에 달하여 전년도 대비 3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40년 동안 절반 넘게 감소하여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근거로 둘째, 대상도서 식량은 왜 사라지는가 25페이지를 참조하면 세계 각국은 국내에 비축된 쌀을 내수 시장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이러한 사재기 현상만 불러올 뿐이지 전체적인 국가의 쌀 소비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농업 용수와 농토를 비롯한 전 지구적 자원이 낭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측 근거 주장의 이유로 세 번째, 현 시대와 미래의 시대의 국가 경쟁력에 곡물과 쌀은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첫째, 관련 도서 한국 선도 산업의 모델에서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은 IT 반도체, 스마트폰, 철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와 미래의 시대상은 정보화 시대로서 이러한 정보 관련 부문이 우리나라의 강점이자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쌀 하나를 가지고 국가 경쟁력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로 둘째, 한국일보 7월 11일자 곤충 관련 기사에서는 곤충은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되어져 왔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자연 친화적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곤충과 같은 대체 식품이 넘쳐나는 이 마당에 왜 쌀이 국가의 자국 경쟁력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측은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쌀은 미래 국가 경쟁력이 아니며 구시대적인 국가 경쟁력이라고 정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팀에서 교차 질의 및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반대측 제1발제자께서 쌀은 약간 구시대적 경쟁력의 요소라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에서도 쌀이 주요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요소가 일단 농업이라는 사회 자체가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밑바탕이 되고 또한 그 밑바탕이 제일 잘 충족이 돼야 그 위의 산업까지 모두 충족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국가적 경쟁력의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먼저 반대측의 제1발제자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현재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경쟁에 포함되는 것은 철강, 산업 등이 있을 것이고 곤충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런 철강 산업을 하는 인간은 과연 무엇을 섭취하는지, 그럼 곤충은 무엇을 섭취하고 자라는지, 거기에는 전 쌀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곡물 자원이 밑바탕이 돼야만 2차, 3차 산업이 경쟁력이 발전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네, 반대측 제1발제자께서 이제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다. 그리고 그 경쟁력은 정보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정보라는 것은 그 위에 짓는 예쁜 기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쌀이나 식량 자원이라는 것을 토대로 그 3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어야 정보라는 것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충과 같은 대체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먹거리 반란이라는 책을 보면, 쌀이라는 것, 반대 측에서는 쌀이라는 특정 곡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먹거리 반란을 보면 쌀이라는 것은 밀이나 다른 곡물보다 영양분이 더 많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쌀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체 식품보다도 영양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저희 반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가 2분간 재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반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반론자께서 현실에서 쌀은 밑바탕이 된다. 그리고 1발제자께서도 주축 또는 식량 자원이고 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일부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왜 그것이 쌀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식량 자원이 국가의 기초가 되고 주축토리 되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는 바이나 이것이 쌀이 아니더라도 밀과 옥수수 등으로 여러 가지 대체 식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해주신 이제 대체 식품이 어느 쌀이 대체 식품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영양소가 많다고 제 반론을 해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GMO로 예를 들어서 유전자 변형 식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 이번에
대회 주제인 GMO가 이것을 유전자로 변형시키면서 여러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체에 유해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상호작용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전을 하고 보완을 해나가야 할 부분이며 지금 아직까지 단정짓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쌀보다 더 많은 자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인간이 무엇을 먹나 그 곤충은 또 무엇을 먹나라는 말씀을 해주시며 곡물 자원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셨는데요. 우선 저희 측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먹느냐 인간이 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부분에 쌀 문화가 국한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면 그렇게 쌀이 좋은 음식이라면 전 세계에 널리 퍼져서 전 세계인들이 섭취를 해야 하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떡볶이나 아니면 떡이나 이런 대체 식품으로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느냐는 것이죠. 그 쌀 자체의 경쟁력은 있냐나 없냐는 것이 이번 토론의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측 정의에 있어도 말씀드렸듯이 쌀은 국가 경쟁력이었으나 한때입니다. 그것은 약간 트렌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쌀은 구시대적에서 국가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보통 3차 산업, 2차 산업이 더 발달이 되었다고 하죠. 근데 1차 산업은 물론 주춧돌이 되는 것은 맞으나 이게 1차 산업만 주춧돌이 된다고 해서 주춧돌 위에 기와가 예쁘지 않다면 그 집은 전체적으로 예쁘지 않은 집이 되어버린다는 점을 명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분간 전략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쌀 자체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농업사회에서 만들어진 모든 주식의 모든 원료를 포함한 것이다. 그리고 또 쌀은 국제적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측면에서 오히려 쌀은 국제적 거래 대상으로 이익을 취할 게 아니라 식량 주권을 확보한 열쇠이다. 그리고 쟤네가 얘기를 하면서 기회가 예쁘지 않은 지금 경쟁력이 없다라고 했잖아. 그건 단편적인 거야. 이거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잖아. 그러니까 주춧돌이 튼튼한데 예뻐 보이지 않는 집은 오래가. 근데 주춧돌이 엉망이지만 예뻐 보이는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 주제는 미래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너지지 않는 집에 더 경쟁력이 있다. 차분한 어조로 당당하게 토론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서 대상 도서에서 그리고 교과서에서 근거를 잘 들어서 논박해 주셨고 그리고 이 토론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는 과연 이러한 쌀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측면 한 가지를 반론을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쌀 외에 대체 작물인 밀도 있는데 밀과의 차별성 문제를 가지고 논박을 하였고 세 번째는 동남아시아가 쌀을 주로 많이 재배하는데 그들과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측면에서의 반론을 전개하였죠. 그런데 추현호 토론자는 그 중에서 하나를 꼭꼭 찍어서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묶어서 하면서 자신의 주장, 쌀은 식량자원이고 그래서 국가 경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복에 그친 면이 좀 있어서 재반론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을 느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쪽은 쌀이란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곡물 자원 쪽으로 바라보는 말이야. 시장으로 이름 바꿨어. 근데 이제 아까 너 적어놔. 쌀이 왜 식량 자원의 대표가 되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밀 문화권이 쌀 문화권보다 훨씬 더 넓게 분포해 있는데 왜 식량 자원의 대표가 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의문이 든다. 최종 반론에서 정리하고. 형들이 이걸 잘못 잡았다고 해야 돼. 쌀은 국가 경쟁력 2다인데 경쟁력이 기반이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짚고 넘어가고. 토론은 준비된 발제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발제를 듣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근거를 들어 잘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고 그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논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토론은 반론과 재반론을 잘하는 학생들을 우리는 보통 토론을 잘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반대측 제1발제자의 발제도 우수하였고 상대방의 반론도 우수하였고 거기에 대한 반론 부분들을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론해 주셨는데 저는 GMO를 든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쌀의 영양소 문제를 반론을 하면서 상대방에서 논박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재반론 답변으로서 GMO도 영양소가 있으므로 쌀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본인의 반론, 재반론 중에서도 또 GMO가 아직까지 영양소 문제가 검증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말을 또 하고 있거든요. 순환 논리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들이 느껴져서 조금 아쉬웠던 토론 장면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가 3분 동안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제2발제자 김종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측의 주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반대 측에 조금 반박을 하고 가자면, 먼저 반대 측 제1발제자께서 어떤 정보화 사회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기붕이 예쁘지 않은 집은 경쟁력이 없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왜 식량 주식 차원에서 이 기본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면, 이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흔히 기와가 마련되지 않는 집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예쁘지 않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기본이 되어 있는 주춧돌이 완성되지 않는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죠. 저는 이 논점이 여기에 대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각 나라의 주식이 가장 기본적이 돼야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쌀은 국제적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쌀 자체로서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익을 갖자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떤 식량난 문제에 있어서 어떤 타국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주체적인 어떤 식량 주권을 확보하자는 그 열쇠가 저는 쌀을 포함한 어떤 주식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측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의 주장은 쌀은 미래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제 주장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쌀, 즉 식량 자원을 통한 식량 주권의 확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상도서 밥상혁명 239, 240페이지와 고등학교 일반 사회 교과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입품을 줄이고 자국에서 생산한 식품의 소비량이 높아져야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밥상혁명 244페이지를 보면 현재 수입에 의존하던 과거와는 달리 대다수의 선진국이 식량 자금률 100%를 이미 달성했고 확실한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의 주식이 되는 쌀 등의 식량 자원은 세계적으로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이런 식량 자금률 추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의 이유로 지역 먹을거리, 즉 로컬 푸드를 통한 농업사회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밥상혁명 제8장과 같이 학교 급식을 지역 먹을거리로 개선하여 이를 활용해 지방 행정구역에 지역 농업 추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입식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직거래 장터 문화가 생기고 자국 식품을 소비하자는 소비자 운동이 생겨남에 따라 식품 소비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지는 등의 효과가 생겼습니다. 밥상혁명 제5장의 내용처럼 지역 먹을거리가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달시킨과 동시에 그 지역 농업계에 힘을 불어주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1발제자께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지역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를 봐도 이런 농업사회 활성화 가져오는 문화적 발달과 여러 소비운동의 전개는 이미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주제에 찬성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발제에 이어서 반대팀에서 3분간 교차 질의 및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제2발제자 발제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자국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저희도 일부 수용하는 바입니다. 허나 요즘 같은 시대는 육류 위주 서양의 식습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축 방목을 위해 사료작물이 식량자보다 다수 재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이 문화 동질화 현상을 일으켜서 우리의 식습관이 아닌 서구화의 식습관을 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찬성 측은 주장을 쌀은 경쟁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대부분 해주셨는데, 하지만 쌀 같은 경우에는 쌀 자체가 경쟁력을 위한 기반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쌀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경쟁력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발제 잘 들었습니다. 식량 주권의 확보를 말씀해 주시면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식량 자금률 100%를 달성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 측에서 조사한 OECD 국가 통계를 따르면 식량 자금률이 국가 순위 총 5위까지가 거의 100%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로 식량 자금률이 매우 낮은 편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나왔듯이 약간 미시적인 관점, 즉 소극화된 관점으로 들어가 보자면 쌀 자체가 가지는 경쟁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식량 자원이 중요한 것은 맞으나 전 지구적, 즉 쌀만 가지고 봤을 때 그것이 왜 쌀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로컬 푸드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그 현상이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 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산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아무리 설정한다 하여도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론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이발제자의 반론에 덧붙여서 반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홍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 5대 종작 기업 중에 4개의 기업이 외국 기업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역 브랜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국내 자본 유출이 오히려 역으로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쪽 반론 마치겠습니다. 예, 반대팀의 글자 질의 및 반론에 이어서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가 2분간 재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론 감사합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에서 어떤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묶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제1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식량 자금률 그래프를 여기 저도 봤는데요. 밥상혁명 제259페이지에 나오는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식량 자금률 100%를 넘긴 국가는 프랑스나 체코 등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랑스나 체코들은 예전부터 어떤 지역 먹을거리 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어떤 자국 식량 자금률 추진을 위한 운동이 지속되어 왔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측은 쌀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쌀을 포함한 그 국가의 주식이 되는 식량 자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로컬 푸드로 이용해서 이거 한계점이 올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 로컬 푸드 물론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로컬 푸드 즉 자국에서 생산한 식품을 자국 국민들이 소비하는 양, 즉 식량 자금률이 높아져야 어떤 국제적 사회에서의 어떤 식량 주권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대입해 볼 때 3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서양 음식품이 들어옴에 따라서 침해되는 어떤 그런 요소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가 3분간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이 발제를 맡게 된 원주고등학교의 차영현입니다. 일단 저희 측 주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반론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찬성 측에서 말씀해 주신 곡물이 경쟁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수용합니다. 하지만 식량 자원은 갖추어서 경쟁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필수 작물로서만 여겨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측의 생각입니다. 저희 측의 주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의 주장은 쌀은 미래의 국가의 경쟁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최근 들어 한국 사람들의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첫째, 관련 도서 먹거리 혁명의 338페이지를 참고하게 되면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 유입되면서 한국의 육식 소비량 또한 2030년까지 45kg까지 증가할 것이라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대상 도서 왜 식량이 사라지는가 147페이지에 나와 있듯 늘어나는 육류 소비를 따라가기 위한 사료 작물들이 일반 주식을 목적으로 재배되어지는 농지보다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근거로 둘째, 서울경제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쌀 소비량이 30년 만에 50%가량 하락했다고 합니다. 쌀이 가진 다량의 탄수화물에 의한 다이어트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주 원인은 한국인의 식습관이 서구화되었다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온 세계화로 이것들이 세계로 터져나가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식습관의 서구화를 불러왔다는 것이 저희 측의 입장입니다. 주장으로 둘째, 쌀은 타 곡물에 비하여 가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대상도서 식량은 왜 사라지는가의 224페이지를 참조하게 되면 옥수수나 밀 등은 카길이나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 식량 기업의 연구나 자본적 투자를 바탕으로서 라운드업 레디아 같은 신품종들이 계속 개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이 쌀이라는 분야를 지속적 투자 분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마땅한 쌀 개량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지에서 브랜드를 내걸고 생산하는 다량의 쌀도 현재 재고 처리에만 급급할 정도로 이익을 크게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근거로 둘째, 쌀을 소비하는 쌀 문화권은 주로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에 국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쌀 문화권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 쌀 문화권은 아시아 위주로 국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식량 기업들이 타국을 타깃으로 하기에는 쌀의 인지도가 낮고 소비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로 셋째, 쌀의 방향성이 환경 오염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관련 도서 먹거리 혁명의 140페이지를 참고하게 되면 세계의 분포에 있는 농지의 대부분은 목축을 위한 방목지와 사료 작물 재배지로 변질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목축업의 증가로 직결될 뿐더러 환경 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기도 합니다. 근거로 둘째, 대상도서 식량은 왜 사라지는가 133페이지를 참고하게 되면 쌀을 재배하는 데 들어가는 가상수, 즉 1kg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총 물의 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쌀의 가상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주식작물인 밀이나
옥수수, 감자들이 몇 배에 달합니다. 2,400리터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찬성 측에서 3분간 교차 질의미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반대측 제2발제자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반대측 제2발제자께서 아까 저희 측에 반론을 하시면서 왜 굳이 경쟁력이 쌀이어야 하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하시면서 식습관이 서구화되었고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식습관이 서구화가 되면서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고 육류에 대한 선호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육류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식량은 왜 사라지는가 222페이지를 보면 쌀이 주식인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계 식량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식습관이 서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보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띨 수 있다. 쌀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띨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반대측 제2발제자께서 초반에 쌀이 필수 작물로서만 이용되고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아 다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입맛이 서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쌀이 직접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떠오를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소비를 그만두다 도서와 그다음에 식량은 왜 사라지는가 도서를 참고하자면 이러한 그 사람들의 어떤 서양화된 입맛에 따라서 대부분의 어떤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이나 아니면 식량 자금률로서의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해답이 될 수 있는 게 쌀, 즉 식량 자원의 확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우선 반대 측의 제2발제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저희 측 제1발제자, 제2발제자의 의견에 이어서 서구화된 식습관을 받아들이는 우리나라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식습관이 서구화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쌀은 경쟁력은 잃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었을 때 비판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추시는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고요. 지리적 표시제를 사용한 작물들이 오히려 재고 처리에만 급급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근거가 있으면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례로 철원 오대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고가 부족해서 그 판매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반론하겠습니다. 쌀이라는 것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 밥상혁명에 있습니다. 밥상혁명을 보면 기후와 풍토 때문에 그렇게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품종 개량이나 GMO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쌀은 경쟁력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어야 합니다. 그 GMO와 품종 개량을 통해서 그것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저희 반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대측 제2 토론자 재반론 2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나요? 일단 반론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반론해 주신 것 중에 비슷한 부분 몇 개, 서구와 관련된 것들을 함께 합쳐서 재반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에서 서구화를 통해 육류 소비의 증가를 얘기해 드린 것은 육류 소비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따라가는 것이 가축의 수요량 증가입니다. 가축의 수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료 작물 재배지 면적의 증가는 물론 가축을 키우기 위한 목초지 조성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쌀을 농지를 갈아엎고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쌀 재고 처리의 얘기를 들어주시면서 쌀이 재고로 남는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뉴스로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고흥군에서는 쌀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이 쌀 재고 처리를 위한 그 방안을 찾는데 매년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쌀 재고를 남는 곳은 어느 국가, 즉 우리나라에 어디서든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기후와 풍토적인 측면을 예로 들어주시면서 GMO와 품종 개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GMO와 품종 개량을 통해 극복하기에는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MO랑 품종 개량에도 그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2분간 전략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 너무 많다 그랬어. 왜 많을까? 그냥 주식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니까 당연히 많은 거야. 하지만 품종 개량을 통해서 일부 국가에, 그러니까 일부 전 세계 일부 다른 국가에도 그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 그 정도? 정의를 깔 수는 없는데 정의와 주장과의 연구가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승자분들이 얘기했던 그걸 써먹자. 사이의 농구가 명확하지 않다? 발제할 때는 자신의 준비된 원고를 읽기에 좀 가까운 주장을 펼친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발제를 듣고 상대방이 반론해 왔을 때 그 반론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아카데믹하게 또 자신감 있게 개발하는 모습은 진정한 토론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토론할 때는 상대방과 눈빛을 맞추면서 근거를 들어서 읽었던 책과 다양한 조사 내용, 교과서 등을 근거를 들어서 서로 논박이 오가는 반론과 재반론이 이어질 때 우리는 훌륭한 토론자의 모습, 그것이 학교 독서 토론 교육을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반대측 이발제자가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 쌀은 농업의 기반이고 경쟁력의 기반이다.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경쟁력은 안 된다. 또 지역 먹을거리 로컬 푸드에 대해서도 충분히 중요하고 일정 부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발제 내용을 수용한다. 그러나 경쟁력 부분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측면의 반론은 아주 우수한 토론자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 반대 이제 한 번씩만 발언 기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최종 발언에서 얼마큼 자기 팀의 주장을 잘 정리하고 상대방 팀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잘 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팀 세 번째 토론자 최종 발언 준비되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최종 발언을 맡게 된 대성고등학교 나금채입니다. 먼저 저희 측의 최종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대 측의 제2발제자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반박을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이 국가들의 쌀 생산량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곡물 교역 시장의 규모를 보면 쌀은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 국가들은 쌀을 자급적으로 생산을 하고서 그 국가 내에서 모든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GMO라던가 품종 개량을 통해서 오히려 경쟁력을 갖춘다면 그건 국제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측의 최종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의 주장은 쌀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다입니다. 이에 따른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물질적인 측면입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쌀로 대표되는 식량 자원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인 식욕을 충족시켜줍니다. 또한 식량 자원을 통한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획득하는 것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즉, 식량 자원은 기본적인 욕구 충족의 수단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직접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비물질적인 측면입니다. 비물질적인 측면의 식량 자원은 한국지리 교과서의 지리적 표시제와 같이 지역 특색화를 통해 침체된 농업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따르면 우리는 음식을 나누면서 친교를 맺고 서로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습니다. 즉,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소통은 국가의 경쟁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사회의 개인주의 현상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1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붕이 예쁜 집은 물론 경쟁력이 있겠지만 그 집이 기둥이 튼튼하지 않고 주춧돌이 튼튼하지 않다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바깥의 겉모습에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실을 다지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에 더 이득이 되기에 저희 측은 쌀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 최종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측 최종 발제를 맡은 원주고등학교 김영서라고 합니다. 저희 측 주장을 말씀드리기 앞서 반론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쌀이 식량 자원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밀 문화권은 쌀 문화권보다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정의와 식량 주권 사이의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의 자체에 모순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측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 주장은 쌀은 미래 국가 경쟁력이 아니다입니다. 대상도서 밥상혁명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이 선진국 소비자들의 기후식품을 더 생산하여 공정무역을 통해 돈을 더 번다고 합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세계 사람들이 기후작물을 더 선호하며 이것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옥수수나 밀 등은 카겔이나 몬산토와 같은 기업들이 존재해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허나 쌀은 지속적인 투자 분야로 생각되지 않을 뿐더러 마땅한 투자 인프라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쌀 무역은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완성이기 때문에 가치 경쟁력에 뒤처집니다. 쌀을 국가 경쟁력으로 완성하여 세계로 확대시킨다 해도 쌀 문화권은 한정되어 있어 타 대륙을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관련 도서 유쾌한 명상과 에미엘 힐링을 보면 육류 위주 서양의 식습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축 방목을 위해 사료 작물이 식량 작물보다 다수 재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화 현상들이 문화 동질화 현상을 일으켜 식습관의 혁오화를 시킨 주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에서는 1인당 쌀 소비량이 40년 동안 절반 넘게 감소하며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악순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도서 식량은 왜 사라지는가에서는 세계 각국이 비축된 쌀을 순환시키기 위해 쌀 수출을 금지하였는데 이것은 사재기 현상만 나오고 전 지구적 자원이 낭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쌀은 타 곡물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고 각 나라마다의 문화도 달라 식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 발언은 보통 3등분으로 구분하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 3분의 1은 수용과 반박 시간입니다. 상대방의 토론 내용 중에서 주장이 참신하거나 근거가 창의적이거나 이런 내용들 잘 들었다고 수용해주는 그런 토론. 그리고 수용만 해버리면 우리가 좀 뭔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은 그러나 좀 근거가 오래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논박하는 시간, 수용과 반박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공교롭게도 찬성 측 토론자, 반대 측 토론자 모두 반박에만 관심을 가졌고 죄송합니다만 수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3분의 1 등분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토론한 내용들을 3발제자인 최종 발언은 1발제자와 2발제자의 내용을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것은 요약이라고 1발제자의 주장 2가지, 2발제자의 주장 2가지를 산술적으로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휘로 상위 개념으로 요약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찬성 측 발제자는 물질적인 경쟁력 그리고 비물질적인 경쟁력 이런 용어로 그동안 앞선 발제자의 발제 내용들을 상위어로 요약해가지고 잘 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반대측 발제자도 세계화 그리고 문화 동질화 이런 언어를 통하여서 그동안 발제자의 발제 내용을 상위어를 통해서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 3분의 1은 강조 부분입니다. 그동안 토론한 내용들의 마지막 한 말을 마무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토론으로 나가는 마지막 멘트이죠. 예, 토론자 학생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승전이 끝나고 단체전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고등부 결승전에서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원주고등학교가 제15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 정착하고 또 사회 문화로 확산하는 그런 교육적인 토론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도서에서 논거를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논거를 들도록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죠. 보통 토론 그러면은 찬성 반대가 있고 이기고 지는 편이 있으니까 자칫하면 싸움닭을 양상하는 그런 토론이라고 일부 비판받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진정한 토론은 사실 경쟁을 통해서 협상 능력을 키워나가고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더불어 토론자들이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토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토론을 통해서 교육적인 경쟁을 배우고 협상 능력을 키워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토론대회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독서토론 논술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내용을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자신감과 사고력, 탐구력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단체전 시범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승부에만 집착했던 어린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토론과 소통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잘 해줘서 고맙고 좋았던 것 같아요. 준비하고 토론하면서 재밌었고 좋았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개인전 시상식을 끝으로 대회 공식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대회 준비를 한 학생들. 진행과 심사위원으로 봉사해주신 학교 선생님 덕분에 이번 대회도 멋지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미래도 밝아질 텐데요. 저는 학교에서 제가 토론을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토론대회에서 참가해서 다른 친구들, 형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더 참신하고 기발한 의견도 많아서 한 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나 다른 주제의 책을 읽을 때도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많이 알게 되고 특히 밥을 먹을 때 한 번씩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추미영 선생님 사랑합니다. 제15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대회는 책을 통해 하나가 되고 소통을 통해 하나가 된 희망의 현장이었습니다.